안녕하세요. 든든 고객 여러분, 업라이드 투자자문 대표 문희로입니다. 오늘도 2023년 12월 금융시장 리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저희가 리브랜딩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기존 대문자 DNDN으로 되어 있던 제 브랜드 로고를 소문자 DNDN으로 바꾸고요. 회사 심볼도 훨씬 더 귀엽게 바꿨습니다. 작년 금융시장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연중 경제 지표가 좀 완연하게 회복세를 좀 보였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와 동시에 인플레이션은 피크아웃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보여집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시장의 기대 그리고 경기를 바라보는 연준의 시선, 그 두 가지 시선의 좀 간극이 시장 변동성 확대의 주요 원인이 아니었나 싶고요. 12월에도 FOMC가 있었죠. 이번에도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동결과 동시에 기준금리가 인상 사이클이 종료가 되고 나아가서 내년에는 정말 올해죠. 2024년 올해에는 진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좀 확산이 됐습니다. 12월 경제 전망 SEP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경기 전망을 좀 상향 조정을 했고요. 인플레이션도 보다 좀 안정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점도표를 통해서도 내년 3차례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를 연준 위원님들께서는 좀 예상을 하는 분위기였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좀 매파적 스탠스에서 보다 좀 완화적인 스탠스로 전환을 했다, 선회를 했다라는 판단을 좀 내릴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한 해 주가는 S&P 기준으로 연 고점을 달성을 했고요. 미국채 10년 금리도 작년 말 수준으로 좀 복귀를 하면서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12월 주요 자산 수익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나스닥 100 지수가 무려 5% 이상을 상승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주식은 5.1% 상승 마감을 했고요. 채권 수익률 역시 4.2%로 지난 11월에 이어서 12월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연간으로 주요 자산 수익률을 말씀드려 볼게요. 주식에서는 무려 20%가량 수익률 상승을 했습니다. 무려 나스닥 100 지수는 53.8%라는 좀 경이로운 수익률을 좀 달성을 했고요. 채권 수익률 역시 재작년에 이어서 작년에는 글로벌리 5.7% 정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원자재 같은 경우는 원유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죠.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에 따라서 마이너스 12%대의 하락을 좀 기록했습니다. 월별 시장 움직임을 살펴보면요. 주식과 채권 제가 별도로 좀 구분을 했습니다. 수치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1월에는 인플레이션이 좀 더 피크아웃되는 모습이 보여졌고 연준에서는 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속도를 좀 조절할 것이다 라는 좀 시장의 기대가 좀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식 채권 모두 플러스 움직임을 보였고요. 2월 달에는 PCE가 물가 상승률이 다시금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식과 채권이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재밌는 거는 작년 2월 챗 GPT 말 좀 글로벌 그 빅테크들이 AI 관련된 신사업을 좀 추진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좀 시장을 좀 지배했었던 2월이었습니다. 3월부터는 미국의 그 지방은행, 실리콘밸리 은행이었죠. 지방은행발 좀 크레딧 리스크가 크게 좀 부상을 하는 시즌이었습니다. 기준금리 상승에 의해서 미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 채권에 대해서 좀 미실현 손실 금액이 생각보다 크다. 이런 게 좀 생각보다 좀 심각해질 수가 있겠다라는 시장 우려감이 좀 있었습니다.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과 4월에는 주식과 채권 모두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요. 5월에는 AI 주도 좀 테크주들이 좀 약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시장 중에서 좀 고용시장은 좀 견조한 모습을 보였고 인플레이션도 점차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뒤이어 6월과 7월에도 매크로 지표가 좀 완연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 소비도 점차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고 고용지수들이 좀 완연하게 좀 회복되는 모습들이 좀 확인이 됐었습니다. 뒤이어 8월, 9월, 10월에는 주식과 채권 모두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미국에서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있었고요. 나아가서 중국발 그 부동산 우려도 좀 크게 부각이 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9월 달에는 유가가 무려 90불을 다시 초과하는 유가 급등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반기 내에 좀 우려가 완화됐었던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금 좀 급부상하는 좀 이슈가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채권 금리도 큰 폭으로 올랐던 시즌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뒤이어 11월과 12월에는 연이어서 FOMC에서 기준금리를 좀 동결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고용지표가 좀 불안한 모습이 보였는데 오히려 배드 이즈 굿이라고 오히려 경기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 기준금리는 인하를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시장 기대가 완연하게 좀 퍼졌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12월 중순에 마지막으로 FOMC가 있었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스탠스로 전환이 됐다라는 게 핵심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준금리는 5.25%에서 상단 5.5%로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매년 3, 6, 9, 12 FOMC에서는 경제 전망을 발표를 하죠. 점도표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2023년 경제 성장률을 9월달 2.1%에서 2.6%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물가 같은 경우에도 9월 달에는 2023년 물가 상승률을 3.3%로 전망을 했는데 뒤이어 2.8%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실업률은 동일하게 3.8%가 될 것이다 라고 동일하게 전망을 했고요. 중요한 건 점도표인데 내년에 기준금리를 한 3차례가량 좀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연준 위원들께서는 전망을 했습니다. 무려 중간치가 9월 전망치는 5.1%였는데요. 12월 SAP에서는 점도표에서는 내년 최종 금리 수준이 4.6%까지 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5일입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장이 3일간 열렸는데요. 연초에 발표된 12월 FOMC의 의사록도 좀 발표가 됐습니다. 의사록을 통해서 연준위원들이 실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가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다소 공격적으로 좀 전망을 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연준위원들은 여전히 좀 현재의 금리 수준을 좀 유지할 것을 좀 제안하는 다소 좀 매파적인 그런 스탠스가 좀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채권 금리는 다시금 상승을 했고 주식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의견들을 좀 정리를 하자면 2023년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를 한다. 하지만 금리 인하의 시점 그리고 속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FOMC 12월 FOMC 이후에 좀 급등한 3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왼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3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FOMC 이전에는 한 60% 이하로 이제 좀 낮게 유지가 되다가 FOMC 직후에는 무려 한 7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후 연준 위원들의 좀 의사록이 공개가 좀 되면서 다시 한 60% 중반대로 하락을 하면서 인하 기대감이 다소 좀 완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와 동시에 11월 졸트 채용 공고차, 오프닝 숫자도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는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금 연착륙에 대한 좀 의구심을 갖게 되는 지표들이 좀 발표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3년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고 2024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연초 고용 지표 부진이 좀 발표가 됐고 그런 부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FOMC 의사록은 좀 매파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리는 상승했고 증시는 조금 아쉽지만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준 위원님들께서도 연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대체로 동의를 하는 모습이나 여전히 인플레이션 타겟 레벨 2% 도달 여부 및 경기가 실제로 연착륙할 것인지 여부의 등에 따라서 인하 시점과 속도는 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나아가서 저희 든든 입장에서도 2024년에 좀 태스크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의 좀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작년 한 해 저희 든든은 기존 에버그린 전략 외에 오로라 그리고 공모주 상품 나아가서 채권, 현물에 투자하는 상품들까지 상품의 라인업에 좀 확대에 좀 집중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올해 2024년에는 앱 서비스 개선 및 고객과의 보다 원활한 소통에 주력을 할 계획이고요. 나아가서 저희의 좀 핵심 태스크라고 볼 수 있는 저희 든든의 연금 상품, 퇴직연금 상품에 대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고객님들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모색을 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으로 2023년 금융시장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